리커창이 사망했을 때 중국 사회의 반응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중국에서 전직 총리의 죽음은 보통 하나의 공식 행사로 끝납니다. 짧은 부고, 형식적인 애도, 정해진 표현. 자, 그리고 빠른 침묵. 이게 중국 정치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리커창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꽃이 쌓였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검열을 피해 그의 발언과 사진, 그의 과거 연설이 다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 총서기가 된 적도 없고, 궁원을 쥔 적도 없고, 권력을 독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한 정치인의 퇴장이 아니라 중국 사회가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리커창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특이한 존재였는지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리커창은 중국 정치에서 아주 드문 출발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977년 중국에서 대학 입시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문화대혁명 동안 공부는 죄였고 지식인은 의심의 대상이었고 시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1977년의 대학 입시는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다시 머리 좋은 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단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미 농촌에 내려가 있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공부를 못하게 막혀 있던 세대가 모두 같은 시험지 앞에 섰습니다. 이 시험은 혈통도, 가문도, 정치적 배경도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머리로 줄을 세우는 시험이었습니다. 리커창은 그 시험을 통과해 베이징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이징대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베이징 대학교는 중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만 모이던 곳이었고 1977학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압축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즉 리커창은 중국이 다시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가장 위쪽에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공부를 잘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시대 중국에서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극소수 중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이 출발점은 시진핑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진핑은 혁명 원로 가문의 자산을 바탕으로 정치에 진입한 인물입니다. 반면 리커창은 아무 정치적 배경 없이 시험 하나로 중앙 무대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리커창은 정치를 관리와 운영의 문제로 봤고 시진핑은 정치를 권력과 통제의 문제로 봤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두 사람의 모든 선택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리커창은 법학을 전공했고 이후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중국 정치 엘리트 중에서 법과 경제를 모두 깊이 공부한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정책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숫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공식 통계를 그대로 믿지 않고 전력 사용량, 물류 이동량 같은 실물 지표를 보자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튀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베이징대 최상위 엘리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보고서는 조작될 수 있지만 불이 켜졌는지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트럭이 움직였는지는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리커창 지수의 본질입니다. 체제를 공격한 말이 아니라 체제를 현실에 맞춰보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는 이 말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커창은 공청단 경로를 따라 정치 커리어를 쌓습니다. 공청단은 혁명 원로의 자식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시험과 조직 생활을 통해 관리자를 길러내는 통로였습니다. 합의, 절차, 현장 경험, 수치, 관리, 리커창은 이 구조에 완벽하게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시점부터 차기 지도자로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허난성, 랴오닝성. 이 두 지역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쉽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조금만 잘못되면 책임을 뒤집어쓰는 곳입니다. 리커창은 이곳에서 눈에 띄는 쇼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키우지 않고 사고를 막고 조용히 수습합니다. 중국 정치에서 이건 가장 어려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국 정치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인식이 퍼집니다. 다음은 리커창이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떠오른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식으로 키운 후계자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2007년에 완전히 꺾입니다. 리커창과 시진핑은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하지만 서열은 달랐습니다. 시진핑은 6위, 리커창은 7위. 이 한 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 정치에서 이건 권력을 넘겨받는 사람과 권력을 보좌하는 사람을 가르는 선입니다. 이 순간 원래의 시나리오였던 주석 리커창은 사라집니다. 리커창은 패배한 게 아닙니다. 정치의 규칙이 그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리커창은 자신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과 민간, 고용과 숫자를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경제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그는 경제가 정치보다 안전한 언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현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념처럼 정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코노믹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국가가 모든 걸 쥐고 있으면 경제는 숨을 못 쉰다. 하지만 리커창은 이 말을 절대 정치적 언어로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관리자의 언어, 숫자의 언어로만 말합니다. 2020년 그는 가장 유명한 말을 합니다. 중국에는 월수입 1000위안 이하로 사는 사람이 6억 명이나 있다. 이 말의 핵심은 가난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풍요는 아직 현실이 아니다. 이건 체제를 공격한 말이 아니라 체제의 선언을 현실에 대입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박수가 아니라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2022년 퇴임을 앞둔 리커창은 선전을 방문합니다. 덩샤오핑 동상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하와 장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선택한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 정치인의 감상이 아니라 한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리커창은 끝내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현실을 보라. 숫자를 속이지 마라. 사람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라. 이미 열어둔 길을 닫지 마라.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한 정치인을 애도한 게 아니라 중국이 선택하지 않은 또 하나의 길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리커창은 사라진 정치인이 아니라 사라진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아직도 중국 사회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